여러분은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주변의 친구일까요? 아니면 이제껏 모아둔 재산일까요? 두 가지 모두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혼자서도 안정적으로 지내는 능력이야말로 노후의 행복을 크게 좌우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혼자서도 행복하게 지내는 사람들, 나아가 오히려 혼자가 행복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토록 행복하게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공통적인 비결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황혼의 지혜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께 인생의 황혼에서 깨달은 지혜를 나누는 황 박사입니다. 오늘은 단순히 친구는 다 부질없다던가 운동을 해야 한다 같은 흔한 조언이 아닌 우리가 잘 몰랐던 진짜 혼자서도 행복한 사람들의 비결 7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뒤로 갈수록 점점 더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니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만일 이 중 단 하나만이라도 오늘 당장 실천에 옮길 수 있다면 여러분의 노후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흔히들 외로움과 고독을 혼동하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개념입니다. 혼자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외로움이 아닌 고독을 즐깁니다. 외로움은 누군가와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반면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혼자 있는 시간으로 이를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고 자신과의 대화를 깊이 나누는 기회를 얻습니다. 이런 고독의 시간은 심리적 자유를 제공합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심리적 부담감에서 벗어나게 되고 오히려 더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술가들이나 사상가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도 고독의 시간을 통해 내면의 창의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독은 또한 감정적인 회복력을 길러주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게 되고 혼자 있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외로움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나 자신과의 소중한 만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과거의 경험들을 되돌아보며 삶의 의미를 다시금 찾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에 더 깊이 몰입할 수 있으며 이는 감정적인 회복과 성숙을 돕습니다. 예를 들어 고독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앞으로의 삶에서 무엇을 중시해야 할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고독은 우리에게 스스로와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의 모든 문제는 혼자 고요히 있을 수 없는 데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고독은 단순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외부의 시선과 기대에서 벗어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거나 현재의 삶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앞으로의 인생에서 어떤 가치에 중점을 두고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나 자신의 특성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가 행복한 사람들은 이미 스스로의 성향과 욕구를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등 스스로에 대해 잘 알 때 우리는 혼자서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행복한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것에 집중하며 진정으로 자신을 존중합니다. 이는 스스로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들은 타인의 기대에 맞추기보다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활동을 선택하고 이를 통해 내면의 행복을 찾아갑니다. 이러한 자기 이해는 노년기에 특히 중요합니다. 노년기는 젊은 시절에 비해 사회적 지위나 역할에서 오는 만족감이 줄어들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내면적 만족을 찾는 것이 특히 더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도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력적으로 예전만큼 움직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춰 자신이 더 적은 움직임으로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활동을 찾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데서 오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자신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기대를 설정하는 것은 실패나 좌절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며 오히려 작은 성취에도 큰 만족을 느낄 수 있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하고 싶지만 관절 등의 문제로 뛰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매일 아침 30분 정도의 짧은 산책을 하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천할 때 우리는 스스로의 가능성에 대한 존중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과 욕구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자신을 힘들게 하는지 알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보다 건강한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는 것은 남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더 명확히 표현할 수 있어 인간관계 스트레스를 크게 줄여주는 요인이 됩니다. 이는 결국 혼자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경험에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혼자서도 행복한 사람들은 고정된 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자기 삶의 만족을 찾아갑니다. 이들은 안정감의 원천이 자신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도전과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삶의 활력을 얻고 이를 통해 자신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요리를 시도하는 것 등 작은 도전들이 이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변화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지만 변화는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입니다. 새로운 경험에 마음을 열어두는 것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오히려 그 변화를 즐기는 자세를 갖게 해줍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는 등의 도전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며 인생을 더 다채롭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작은 모험과 도전들은 우리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새로운 경험은 노년기에도 뇌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언어나 악기를 배우는 등의 활동은 뇌의 활동성을 유지하게 해주며 이는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말마다 새로운 요리법을 시도해보거나 온라인 강의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우리의 뇌를 활발하게 유지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스스로에 대해 더욱 깊이 알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 들어서 늙어서 무언가를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변명입니다. 언제든 힘이 닿는 데까지 남 눈치 보지 말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세요. 나이 먹어서 도전할 수 없는 일은 아역배우 밖에는 없습니다. 네 번째로,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줄여야 합니다. 혼자 있어도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의미 없는 만남이나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당연하게도 모든 만남을 완전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치 있는 만남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만남의 태도는 우리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줍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오랜 친구와의 전화 한 통, 혹은 손자와의 짧은 만남도 큰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혼자가 행복한 사람들은 이러한 관계의 질에 집중하며 진정으로 자신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이는 우리에게 정서적인 안정을 제공하고 외로움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풍요로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관계를 줄이는 것은 우리가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만들어줍니다. 의미 없는 만남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대신 자신의 건강을 돌보거나 취미 활동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말했듯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할 수 있죠.
이는 노년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매주 의미 없는 모임에 참석하는 대신 자신이 좋아하는 독서를 하거나 산책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만족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줄이는 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다섯 번째로, 타인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혼자 있어도 행복한 사람들은 남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자신을 억누르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을 충실하게 가꾸며 살아갑니다. 이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남들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노년기에 이러한 자세는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직장에서의 성취나 사회적 지위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자신의 내면적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는 더 이상 자녀나 직장 상사,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애쓰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작은 일상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이러한 태도의 일환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또한 타인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는 삶은 우리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남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맞추기보다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더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노년기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는 것은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더욱 중요해지는 과제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들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애쓰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여섯 번째로, 평온한 내면을 가꾸는 것을 중시해야 합니다. 혼자가 행복한 사람들은 외부의 요란함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줄 압니다. 요즘 세상은 정보와 소음이 가득하지만 이들은 그런 외부 자극에서 벗어나 스스로에게 필요한 평온을 찾습니다. 이는 일종의 내면의 힘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명상을 하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혹은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용한 산책이나 정원 가꾸기를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곤 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우리로 하여금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현재의 순간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러한 시간이 더욱 필요합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가까운 산이나 공원 혹은 바다 등을 거닐며 자연 속에서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은 우리에게 큰 위안을 줍니다. 이는 단순히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한 평온한 내면을 가꾸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그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불안이나 우울함을 느낄 수 있지만 이러한 감정들을 부정하지 않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동안 느껴지는 외로움이나 잡생각을 억누르기보다는 그 감정을 마주하고 그 속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일기 쓰기를 통해 이러한 감정과 생각들을 글로 적어내며 마주하는 경험은 노년의 마음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일기 쓰기의 중요성과 일기를 100%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에서 설명드렸으니 현재 오른쪽 상단이나 본 영상이 끝나고 나오는 영상을 터치하면 더욱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결국 우리가 스스로의 감정을 그대로 마주하고 온전히 느끼는 과정은 우리로 하여금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게 해주며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일곱 번째로, 인생의 소소한 행복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 있어도 행복한 사람들은 대단한 성취가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큰 행복을 느낍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 보기 좋게 정리한 이부자리나
시장에 나가 괜찮은 가격에 사온 고기 한 근과 같은 작은 행복들이 그 예시입니다. 앞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러한 소소한 행복들은 우리가 삶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러한 작은 순간들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기 전 눈을 감고 느끼는 나른한 기분이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느끼는 여유, 오랜만에 걸려온 자식과의 전화 한 통에서 느껴지는 따뜻함 등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소소한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는 우리로 하여금 매일의 순간을 감사하게 여기게 하고 삶을 더욱 만족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이는 노년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일상 속에서 작은 기쁨을 발견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소소한 행복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의 정서적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을 찾고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줍니다. 이는 우리의 정신적인 안정감을 높이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차 줄어드는 사회적 활동에서 오는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원에서 피어나는 꽃을 바라보며 느끼는 기쁨, 저녁에 해지는 모습을 보며 느끼는 평화는 우리에게 큰 위안을 줍니다. 이러한 작은 순간들이 쌓여 우리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주며 노년기에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혼자 있어도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 7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시간을 통해 자기 자신과 더 깊이 연결되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가꾸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열쇠입니다. 고독은 우리에게 자유와 창의성 그리고 내면의 성장을 가져다주며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한 내면의 힘이야말로 노년기를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원천입니다. 혼자서도 행복한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겁내기보다 그 속에서 나만의 행복과 평화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혼자가 주는 자유 속에서 우리는 더 큰 내면의 평화를 얻고 나 자신과의 진정한 만남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만남은 우리의 삶을 보다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년기가 이러한 내적 평화와 작은 기쁨들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독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매일의 일상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해 나가시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황혼의 지혜 황 박사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저 황 박사는 언제나 여러분의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한 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밤원에서 기다린 지혜를 전해요. 밤원의 지혜